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도쿄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은 당초 5분으로 계획돼 있던 소인수 회담을 1시간 넘게 갖는 등 우호적인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문서 발표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공동 발표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 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는데요. 먼저 오늘 회담 소식 살펴보고 이어서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합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이례적으로 일본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관저 앞에서 기다리던 이시바 일본 총리가 다가가 악수를 건네고 활짝 웃으며 회담장으로 걸어갑니다. 회담은 핵심 인사들만 참석한 비공개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됐는데 소인수 회담은 오후 4시 55분에 시작해 예상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확대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뗐고 특히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국으로 일본을 먼저 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この連携の強化も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点について大統領と認識を共有できて 이 대통령 역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친밀함을 드러내며 한일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건 조정하고 필요한 건 협력하자고 강조했는데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간 불편한 의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두 정상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정상회담 공동 결과를 17년 만에 처음으로 문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제1동포도 만났습니다.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에 의한 폭력을 사과했고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사 문제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고 지금은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회담 장소인 도쿄 총리 관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오늘 두 정상의 대화가 예정보다 훨씬 길었는데요. 만찬 분위기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총리 관저입니다. 조금 전 공동 발표를 마친 두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해서 친교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됐습니다. 5분 정도로 예상했던 소인수 회담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요. 6시 반으로 예정됐었던 한일 공동 언론 발표도 3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만큼 두 정상이 할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상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両国間の協力の潜在力は非常に大きいと考えておりまして、経済分野の新たな知恵として水素、アンモニア、AI などに関する両国間の協力を一層推進していくことでも一致をいたしました。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두 정상이 조금 전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곧 합의문도 공개하기로 했죠.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의 공동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었지만 합의문이 나오는 것은 17년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양국 정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셔틀 외교 역시 곧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확인하면서 대북 정책 역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실용 외교의 연장선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곧 있으면 만날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게 재확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으로 곧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 일본에선 환영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두 정상이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영 특파원, 현지에서 직접 느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두 정상의 만남부터 회담 개시, 공동 언론 발표까지 실시간으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래지향적 협력 그리고 안정적 관계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로 꼽은 점, 또 오래된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양 정상 간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셔틀 외교 재개를 통한 신뢰 조성 역시 중요한 진전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 확대 등 인적 교류 촉진 방안도 실질적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 일본 언론이 한국 대통령에게 흥분된 반응을 보인 게 인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역대 어느 한국 대통령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고 대서특필하는 한편 방일 시기가 8월이란 점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복절이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8월에 일본을 찾은 대통령은 처음이란 겁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 외교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번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진심 어린 위로를 요구한 걸 두고 향후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해 일본 측에 강하게 대응을 요구한다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엔 더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우리 외교와 통상 양 수장은 이미 현지에서 미국이 내민 추가 청구서를 놓고 치열한 사전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김정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워싱턴에 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의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외교적 수사가 있었지만 쟁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을 부각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핵심 안보 의제입니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전홍축 우라늄 활용의 길을 열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공동 성명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와 있는 상황에서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바로 미 상무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는 일단락된 듯했던 농산물이 또 담겼습니다. 쌀이나 소고기 시장을 개방을 추가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상황을 보시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반대급부로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And I sai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of your company. And they said, yes, that's about $10 billion. And we do a lot of deals like that. I'll do more of them. 보조금 6조 6천억 원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에도 눈독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은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돌발적인 요구, 심지어 위협에 능한 비전형적인 인물을 상대해야 하는 전례 없이 불확실성이 큰 정상회담이어서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까지 제1동포 간담회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죠, 오늘. 예, 오늘 오후에 있고 아마 이어서 만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을 먼저 가는 거, 그러니까 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붙어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일본 먼저 방문하고 미국 가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렇게 일본을 처음 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하고 바로 대통령께서 내일 미국으로 이동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미 동맹 미국의 경우에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시하지만 또 한미일 협력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늘 일본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우리 일본하고 이 정도로 친해, 이렇게 친밀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일을 좀 이렇게 세트로 두고 미국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과거에 이제 예.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미국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6월 달에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시바 총리를 대통령께서 만나셨는데 이번에 만남은 두 번째입니다. 네. 예, 그 많이 정도로 친해요. 이제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예, 이런 예.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먼저 한일 정상회담에 같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미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유하는 비행기 굉장히 급하게 잡아서 네. 가서 사실 뒤에서 약간 이제 우려 섞인 예측들이 있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 외교장관이 배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뒤 배경을 알아봤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거다. 사실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원래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 외교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서 의제를 다 점검하고 사실 사전 검토를 다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현 장관이 가기 전까지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그동안 맞아요. 못했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워낙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급하게라도 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세 협상도 있었으니까 그 네. 점에 있어서 좀 하지 않고 있다가 예. 미리 이제 좀 건너가서 얘기를 좀 나누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앞선 한미 관세 협상에선 농산물 관련한 협상이 없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나 쌀 개방에 대해서 지켰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번에 그거 협력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단 말이에요.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추가 협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7월 31일 날 통상협상 결과가 발표돼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관세는 15%로 하고 우리는 미국에 3,500불 투자하고 또 1,000억 불 정도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 핵심 과제는 그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불을 어떠한 분야에서 할 건지 또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시게 되면 한화 필리 조선소라고 그 조선소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조선 분야 협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조선 분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미국의 안보하고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그 해군력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조선 산업은 군함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현재 운용 중인 그런 군함들을 수리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조선 산업이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최근에 갑자기 부각된 이슈로 원전 협력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원전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050년까지 미국에서 원전을 300기까지 건설할 거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미국은 1979년에 큰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에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분야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3 실장 강훈식, 의성락, 김용범 실장이 네. 먼저 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본에 지금 도착해 있는 상태니까 한일 정상회담부터 이루어지니까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너무 굴욕 외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바로잡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하신 것을 보면 먼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예, 그렇게 표명하셨고요. 다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 예. 그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앞으로 셔틀 정상외교를 정상화해서 자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1일자 발표된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굴욕적으로 했던 그런 한일 관계는 좀 바꾸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요. 다만 일본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네. 일본도 과거사를 직시하는 그러한 노력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나마 좀 친한 쪽의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좀 잘 맞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일본 측의 반응을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고서 상당히 안심하는 기조라고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일본 측도 우리의 이러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얘기부터 해봐야죠.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본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7일에 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67일 만에 다시 재회했습니다. 네. 자, 일본 도쿄 그 총리 관저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일단 극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이 1시간 정도 4시 55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좀 길게 이어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확대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1시간 정도가 걸린 확대 회담까지 모두 다 끝나서요. 이 대통령과 좀 전에 이시바 총리의 공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일본을 네.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하고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 굉장히 앞으로 경제를 비롯해가지고 네.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협력할 일들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중요한 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요. 한일 그 정부 간의 공동 선언문을 17년 만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언문 내용은 안 나왔고 그렇습니다. 선언문을 발표한다라는 말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17년 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9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 재임기를 시작하던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극우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계승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쓰질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스가 총리라든지 기시다 총리까지도 그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이시바 총리 들어서서 이제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네. 언급을 했었잖아요. 8월 15일에.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조금 의미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네. 한일 그 정부 간의 공동 선언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올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뭔가가 나와주는 그렇죠. 게 좋겠죠. 나와주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일본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일본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제 공동 언론 발표가 막 끝났고요. 막 지금 속보로 막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 대통령이 한일 공동과제 대응 위해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일본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이시바 총리는 수소에너지, AI 등 양국 협력을 추진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상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가 좀 중심이고 강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선언문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이시바 총리한테 셔틀 외교 이제 복원하면서 이시바 총리 한국 방문하실 때 서울 말고 지방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경주에서 보실려나요? 아무래도 에이펙 지금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양국 모두에게 파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굉장히 보니까 파격적이죠.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입장에서 네. 보자면은 한미 동맹을 금과 옥조같이 여기는 세력들이 주류를 이뤘었던 대표적인 네네.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미국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해야지. 만남도 미국 대통령 제일 먼저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실용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외교적으로 가장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정말 이거는 엄청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그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사실 일본 언론 쪽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느끼기에도. 왜냐하면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어떤 절차라든지 순서 이런 거에 더 엄격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네.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사실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도 있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전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일본과의 외교를 그만큼 중시한다라는 의미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적으로 지금 8월이잖아요. 네. 일본은 뭐 일본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8월은 15일 광복절이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결코 좋을 수만은 없고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네. 이 시기에는 일본 정부조차도 한국과 어떤 전향적인 관계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네네. 사실은 굉장히 일본을 배려를 해준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가 끝났으니까요. 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만 더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네. 부분을 찍었습니다. 내가 일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건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내가 최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이건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죠.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다.
그래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를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 다양한 주제로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고 네. 그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를 17년 만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셔틀 외교 완벽하게 재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려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네네.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셔틀 외교가 새로운 관계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까지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네. 구체적으로 수소라든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사회 분야는 일본과 한일의 공동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공통 과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과 네. 한일 간의 협력체를 좀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은 한 해에 1,200만 명이 서로 교류하는 굉장히 인적 교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일 청년이 서로 문화체험을 하고 기회를 넓히는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므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일중 정상회담 이 개최에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양국 국민 간의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얘기도 뒤쪽에 좀 들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동 선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나저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이 대통령이 방문하는 게 퇴진 압박에 지금 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도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네. 이시바 총리가 계속 일본 총리인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도 저는 들어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이시바 총리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내부적으로 지금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거지 일본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바라지 않는 응답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교적 성과를 이시바 총리가 좀 더 많이 낼 경우에는 그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자민당 측에서도 이렇게 여론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총리를 향해서 계속 퇴진 이야기를 하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민당이 이 참의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이달 말에는 당초되기로 했지만 그거 일단 다음 달까지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분상 그겁니다. 외교적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네. 총리가 만약에 퇴진을 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시바 총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외교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느냐?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뭘 했냐면 요코하마에서 네. 아프리카 개발 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 회장을 맡아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우리 대통령 만났죠. 29일엔 모디 인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고요. 9월 말인 23일에는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자, 10월부터는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명분으로 계속해서 내가 유임하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은 네네.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대통령 방문만으로도 일본 언론이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고 일본 여론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